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170cm의 작은 키를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리오넬 메시의 명언입니다. 시민 구단이었던 대전 시티즌이 이제 기업 구단이 돼서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이 신생 구단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한때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축구 특별시라는 명예를 안겨주었던 대전 축구, 대전 하나 시티즌이 성공할 수 있는 길, 오늘 관계자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997년에 창단돼서 한때 대전 시민들에게 축구 특별시라는 영예를 안겨주었던 대전 시티즌,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기업에 매각이 됐습니다. 하나 그룹에 매각이 돼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라는 새로운 구단으로 창단이 됐습니다. 다시 축구 특별시라는 영예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전 시티즌 전 구단주였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대명사이셨던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큰 왕팬이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허정무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구 전문 기자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잘생긴 우리 유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대전 시민들 또 세종, 충남 관련 우리 도민들께 관련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DHFC 보니까 대전 하나 시티즌 이런 로고가 아주 선명한데요. 일단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전 구단주로서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님의 소회는 어떠실까요? 무슨 전자가 붙으니까 좀 어감이 아쉬우세요? 새로운데요.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어떤 기업 구단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시티즌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전 하나 시티즌이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예. 저도 대전 시장으로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 성대모사도 가끔 허허허 대정입니다. 대정태세 문단세에 우리 조선의 우리 예. 임금님들 그 앞에 짤을 따가지고 제가 응원도 해드렸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군요. 우리 허정무 선수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이제는 이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실까요? 어깨가 무겁죠. 우선 어깨가 무겁고요. 부담도 가고. 그렇지만은 우리 대전 예전에는 정말 그 대전에 오면은 축구 경기를 하러 와도 참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대전 그 팬들이 아주 열성적이고 열광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그냥 사그러져 가지고 상당히 좀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옛날에 그런 자존심을 되살리고 팬 친화적인 구단을 만들 수 있을까, 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 말씀부터 저희 주제들을 다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대전 시티즌 구단에 대해서 또 K리그 활성화에 대해서 또 몇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와주셨던 유청 기자님도 늘 관심도 갖고 어떻게 될까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일단 시도민 구단이 처음으로 기업 구단화 된 것이라서 기대가 좀 크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대전이 상당히 상징적인 구단이었는데 축구 특별시를 불리다가 최근에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허정무 이사장님과
그 황선홍 감독의 그 조합이라는 게 사실 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조합이고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큰데 다만 이제 창단 효과라는 게 있고 이제 기대를 받았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팀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창단 효과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대전 시티즌의 전통도 이어받고 안 됐던 것들은 또 개선하고 뭐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날카롭게 초반부터 역시 짚어주셨는데 우리 정치계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예, 예. 한때 또 이렇게 모였다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창단 효과라는 말을 우리 이천 기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좀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그동안 좀 걱정한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이렇게 매각이 됐는지 그 배경이나 경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이제 매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업 구단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부진한 대전 시티즌을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고 함께 응원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대전시가 매년 65억에서 80억 정도씩 예산을 이제 투입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사실 프로 구단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성적이 갈려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 구단의 전환이 예.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좀 이것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쓰고 프로 전문 구단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각 그 기업들과 좀 섭외를 했는데 대전 그 연고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금융입니다. 예, 예. 예전에 충청은행을 그렇죠, 익숙합니다. 인수한 곳이 바로 하나은행이고 또 마침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사회공헌 활동, 특히 스포츠를 이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 대전 시티즌을 갖고 하시면 대전의 연고도 확실하고 또 축구에 하나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설득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프로 구단을 운영하던 부분도 있고 다른 기업,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한 기업들도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 가나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익숙하긴 합니다. 우리 충청은행 시절부터. 우리 허정무 이사님께서 절대 비공개 원칙을 말씀하셔서 그러셨어야죠. 예, 예. 끝까지 보안 관리를 잘했습니다. 잘 막아내셨습니다. 이 비밀 보안 관리를. 아니요, 시장님께서 워낙 그 열정이 있으시고 그 시민들, 대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업 구단으로 넘어갔다, 시민 구단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전시 소속인 대전 축구단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예.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나 이런 점에서 노력하신 거지 어떤 시민구단에서 구단으로 가고 돈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그 대전시를 위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저는 사실 그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러 처음 갔을 때부터 구단 경영에 많은 그 관심을 가졌어요. 예.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각 구단들이 운동장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축구하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참 귀빈들 모시는 팬들을 모시는 방법부터 틀렸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리그가 경기하는 횟수가 우리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만은 20회를 넘지 못합니다. 예. 홈에서 경기하는 게 그러면 다른 날들은 뭘 하느냐 이거죠. 이 시민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기고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구단 경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정말 좀 잘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사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앞으로 이 시장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시장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전시가 다시 자존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야, 오늘날 감독과 이사장 되시려고 유럽 뛰실 때부터 역시 이렇게 큰 그림과 포부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시민구단에서 이제 기업 구단으로 이렇게 변신한 거에 대해서 다른 우리 K리그 관계자분들이나 팬들이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일단 그 시민구단이라는 제도가 거의 이제 한국에만 있다시피 한 제도인데 어허. 이게 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한계가 좀 뚜렷한 것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정치적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쨌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시장님이 이 구단 주시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아니라고 하고 뭐 그 뭐랄까요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그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시가 운영하는 거랑 기업이 운영하는 거 효율성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뼈대를 잡고 계시는데 네. 잘 잡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이제는 이제 그대로 좀 이행하면 좋은 구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허 이사장님한테 포부를 여쭤볼 텐데 굳이 제 또래나 뭐 우리 유청 기자님 또래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축구의 대명사신데 보니까 선수, 감독 또 이사장 오기 전까지는 프로축구연맹 부회장까지 하셔서 뭐 축구 행정까지도 두루두루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상대팀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어떤 계획과 또 전략 전술로 저희 대전 하나시티즌을 이끌 것인지 큰 계획부터 좀 밝혀주시죠. 성적에 관한해서는 뭐 감독이 있으니까요. 감독한테 이 모든 그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는 맡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그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나름대로 많은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팬들한테 그 아주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구단 전체에 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구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유소년 축구 선수들 발굴에서부터 성인 그 프로 구단의 운영까지도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단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구단들이 전체적으로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뒤처졌냐면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자생 능력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민구단은 시에만 의존하고 기업구단은 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좀 많은 반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유럽 축구단이라든가 가까운 일본 지금 MLS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미국도. MLS 어떤 약자인가요? 예, 미국이요. 예.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는 그 자생 노력이 엄청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자생 능력이라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만약에 어떤 수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어떤 그 뭐 좋은 결과 나오더라도 전체 우리 대전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환원하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이 사회 이익이 공헌 사업을 발생하더라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네.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구단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앞으로 참 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구단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살짝 또 한 들어가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참 필수적인 게 그 지금 보면은 우리 대전 지역의 유소년 선수들 예. 보면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 유소년 선수들을 이 대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근에 굉장히 큰 도시들도 많고 예. 자원도 많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제대로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이런 면들을 좀 분명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유소년 선수들이 정말 제대로 커나갈 수 있고 우리 대전시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팀 운영이 예. 저희가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적임자에게 잘 돌아갔구나. 왜냐하면 공간적으로는 저희 대전, 세종, 충남 또 시민들에게까지 같이 가고자 한다는 말씀과 또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 꿈나무인 유소년 축구도 잘 조합이 되고 키워야만 잘 된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유청 기자님 빼놓고 저희 셋 비슷해 보여요, 연배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청 포인트가 주름도 없으시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관리가 아니고요. 네. 제가 축구하면 특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깜짝 듣다 놀랐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은 네. 제가 대답하는 게 49입니다. 그래요. 친구야 반갑다. 고맙습니다. 제가 49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49이었고요. 내년에도 49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젊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 동생들, 여동생들 이렇게 지금 뭐 좀 나이 든 여동생들이 있어서 좀 불러가지고 보라고 그랬더니 보더니 몇 살쯤 보입니까? 그랬더니 40대 중반으로 보더라고요. 집안이 그렇군요 예, 보니까. 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선물이에요 이게. 와, 네. 진짜. 그래서 더욱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시장님도요? 네. 얼굴은 동안이십니다. 아이,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대전 하나 시티즌 우리 허 이사장님이 하나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시민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화면 중에 보시면 그야말로 정말 황선홍 감독의 그 월드컵 첫 골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응어리를 풀어줬던 최고의 큰 골이 아니었나 싶고 또 86년에 있었던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가장 큰 쾌거를 이루시는데 우리 황선홍 선배이신 우리 허정무 선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허 이사장님과 황선홍 감독의 조합만으로도 지금 축구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 부담도 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유천 기자께서 말씀하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상당히 그 좀 아쉽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황선홍 감독과 함께 하게 된 동기는 참 오래돼요. 네. 그러니까 언제적부터냐면은 90년 이태리 월드컵 때부터입니다. 90년이요? 그렇죠. 오. 그때 제가 트레이너였고 예. 황선홍 감독은 선수였어요. 그렇군요. 선수로 이태리 월드컵을 같이 갔다 왔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황선홍 감독이 포항에 입단을 했죠. 예. 포항에 입단하고 저는 포항에 코치로 부임을 했고 이회택 감독님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황선홍 선수를 그때 독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레버쿠션하고 예. 그 부퍼탈 이 팀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포항으로 왔는데 선수하고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선후배간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항에서 선생활을 하고 다 하고 저도 감독 생활 끝나고 전남으로 갔는데 전남에서 이제 네, 은퇴를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94년 월드컵 때 또 제가 코치였고 선수였고 98년도에는 해설을 했고 선수였는데 그때 부상으로 못 뛰었죠. 네, 그리고 2002년도에 뛸 당시에 저는 또 해설을 했었고 이 숫자와 연도를 다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아마 모르긴 축구계에 모르는데 못하고 월드컵에 관해서는 와. 이 좀 가장 좀 많은 역사를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는데 알기로 허정무 이사님이 어릴 때 공부를 잘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월드컵 연도 천재신데.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황선홍 선수가 이제 많이 저 은퇴를 한 시점에서는 예. 제가 전남 감독을 했었고 그러시군요. 코치로 함께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필요 없고 가장 서로를 잘 알고 선후배로서 축구에 대한 애정이 아주 딱 하나가 되신 분. 그런 인연이라기보다는 저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한다면은 황선홍 감독이 왜 필요한가? 예. 대전 시티즌에 대전 하나 시티즌에 왜 그러니까 창단이나 다름없는데 초대 감독으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자면 선수로서 경험이 풍부해요. 예.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K리그에서 정상을 2번이나 밟았던 사람이고 FA컵도 밟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만큼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팀을 꾸리는 입장에서 이제 사실 그 좀 유명 선수들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모아놓은 입장에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팬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려면은 그래도 팬들하고 친숙한 그런 감독이 그럼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2002 월드컵 그때 볼 때 첫 골 터뜨린 그 감격을 아직도 지금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영광으로 생각했던 팬이었는데 우리 축구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우리 허정무 이사장님과 황선홍 감독의 이 커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기대는 상당히 크고요. 사실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 기자가 됐는데 당시 이제 제 연배의 많은 친구들이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티즌 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 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20대 초반에 한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좀 뜨거웠었고 그래서 이제 이 추락하는 거를 더 좀 안타깝게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사실 지난 해 말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매각설이 돌 때도 사실은 이제 좋은 기업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렇죠. 좋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일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황선홍 감독이 뭐 경험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서울에서 좀 마지막에 좀 안 좋았다가 그 연변이라는 팀에 갔을 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황선홍 감독이 아직 젊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그리고 뭐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뭐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성남에서 온 김동준 골키퍼라던가 그리고 뭐 서울에서 온 윤승원 선수라든가 예. 이런 선수들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박용지도 네, 있죠. 박용지 선수도 있고 예. 지금 성남에서 다시 태어났던 그러니까 상주 상무에서 다시 태어났던 박용지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자, 선수들 한 번만 지금 주제를 그쪽으로 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선수 영입과 발굴 계획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유 기자님 말씀을 꺼낸 김에 네. 한 번씩 더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성남에서 온 이 김동준 골키퍼 같은 김동준 경우에는 거의 국가대표급이거든요. 예. 사실 이 선수가 대전 하나 시티즌에 갔다고 했을 때 네티즌들이 많이 놀랐어요. 왜 국가대표급 골키퍼가 2부 리그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큰 파장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서울 감독했을 때 이제 상당히 그 재능을 보고 키웠던 예. 윤승원 선수라고 있는데 윤승원 선수. 이 선수도 사실 서울에서 이제 좀 지난 시즌에는 거의 출전을 못했는데 절치부심해서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적설이 거의 나오고 있는 박용지 선수는 이 선수가 상당히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상주 상무에서 다시 태어나다시피 했었는데 이 선수도 지금 이제 대전에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들어보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선수만 봐도 대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시즌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일고 있어서 선수 영입 부분에서도 뭐 많은 분들은 대여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만 보면 상당히 대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헛카우트라고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예, 스카우트의 귀재라 그래서 헛카우트의 실력을 만방에 지금 과시한 것 같은데 지금 김동준, 윤승원, 박용진 선수 말고도 브라질의 명문구단 출신인 이 안드레 루이스 영입 확정된 겁니까? 지금 현지에서 훈련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공격진의 무게감이 더해진다 이런 일부 평가가 리그에서 있네요. 뛰던 선수고요. 모든 그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브라질 현지 매스컴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알려진 선수죠. 예, 안드레 루이스. 예, 그렇지만 뭐 그 한 선수 가지고 하는 게 축구가 아니고 지금 유청 기자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그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좋은 제목들은 그런 대로 이부 리그이기 때문에 잘 안 오는 감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박진섭이라든가 뭐 구본상이라든가 예. 정희웅, 뭐 최재현, 이규로, 뭐 이슬찬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제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면으로 본다면 저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 황선홍 감독도 뭐 그만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차원하고 또 성적은 별개로 성적은 항상 경쟁을 하는 사이고 우리가 팬들한테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우선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그래서 네. 성적에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선수들 면면을 보고 또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축구라는 게 11명뿐만 아니라 뒤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포함해서 또 함께 그 팬들과 호흡을 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 하나의 90분짜리 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주 행복한 쇼인데 그것이 잘 되려면 전체 지휘자 역할 또 황선우 감독 잘해주시라고 믿고요. 일단 유청 기자님이 이제 잘할 건데 그동안에 왜 약간 기울어졌었는지 객관적으로 전력 보강은 어떤 점을 해야 될지를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뭐 전력 보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부 리그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전력 보강을 한 거와 이걸 또 이제 경기장에서 구현하는 거는 말씀하신 이제 황선홍 감독의 이제 몫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 됐던 부분은 사실 대전이 뭐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60억에서 대전시가 80억을 정도 쓸 거면 돈을 많이 쓴
구단이에요. 예. 근데 그만큼 효과가 안 나왔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사실 성적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아니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날카로운 좀,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 비판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전이 축구 특별시라고 했던 거는 그 뒤에 이제 시티즌이라는 뭐 명칭을 붙인 게 괜히 붙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소통이 상당히 잘 됐던 구단인데 그 뒤로 갈수록 사실 소통이 안 됐었고 사실 이 창단 과정에서도 이제 팬들이 물론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계승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 허 이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구단에서 이 해결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소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가 계승했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숙제라고 보고 성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구색으로 보면 성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성적이 나면서 이제 시민들을 어떻게 껴왔느냐, 예. 시민들의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포부에서 시민과 함께하고 혹시라도 이윤과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환원해야죠. 예. 네. 아마 하나금융의 그 목표도 그렇습니다. 절대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구단이 아니에요. 예, 사회 환원하고 대전시를 정말 하나은행과 함께 할 수 있는 예. 마스코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그 구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그 출신이 개그맨 출신이라 그 아재 개그도 좀 하고요. 어떤 분 나오면 이렇게 성함 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하는데 허허실실 작전 아닌가. 우리 허태정 시장님과 허정무 이사장님. 아니 제가 하기 전에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허허실실 작전도 축구의 한 그 전력 혹은 전술의 일환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허정무 이사장님 이거는 만났는데. 뭐 전혀 그 각본에 없었던 일인데 진짜로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이사장님은 저랑 일가고 같이 가문에. 같은 일가고 같은 또 학렬까지 같아요. 또 황선홍 감독님은 또 저랑 같은 동양이고 예산 쪽 예산 충남 예산 같은 고향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꼭그 짜고 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각본에 없었고 아하. 또 그래서 더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성적 부진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전환되지만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을 응원하고 또 이 기반들이 뿌리 깊게 박힐 수 있도록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도 함께 해나가고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정말 대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사업들도 함께 해야 된다. 이건 뭐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팬들이 함께 할 때 예.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전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로고에 선명하게 DHFC. 그러니까 지금 이 구단 이름에 대전도 중요하고 하나도 중요하고 시티즌도 중요합니다. 그죠? 요 세 개가 잘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정말 대전뿐만 아니라 저희 세종 충남 팬들까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구 특별시가 곧 될 것으로 믿고 일단 K리그 완승격도 중요하고요. 우리 허 이사장님은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 AFC까지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아니, 그런 꿈이 없다면은 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때문에 운영하겠습니까? 당연히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해야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모범적인 팀 운영을 하고 또 어린이 구시소년부터 발굴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하고 한다면 네. 저는 절대 꿈만이 아니라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맹활약하기 전에 차범도 있었고 우리 허정무 선수의 유럽 맹활약이 있었고 또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림픽도 아마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는 나라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축구 사랑과 축구 실력만큼은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날카로운 시각으로 늘 분석을 하고 계신데 유청 기자님, K리그 리그 승격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가야죠. 네. 근데 사실 2부에서 1부 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어려운 게 그렇군요. 1부인데 어쨌든 이 구색을 맞춰놓고 그리고 그 꿈이 있으니까 이뤄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그 말씀하셨지만 팬들이 이제 진정성을 알아주려면 팬들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분명 뒤따라야 되거든요. 기업 구단이 아무리 스폰서를 하더라도 2부에도 이제 기업 구단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뭐 제주 유나이티드도 있고 전남 드래곤즈도 있고 이런 팀들도 물론 제주는 올 시즌에 떨어졌지만 전남도 지난 시즌에 2부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팀을 꾸려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진정성의 척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한번 1부로 승격을 한다면 그때는 지금 했던 것들이 좀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축구가 잘 되려면 그야말로 팬들, 이사장님, 구단주, 감독님, 코치, 선수들 다 결합이 될 때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결합을 화학적으로 잘 시킬 것이냐가 우리 이사장님과 감독님의 역할이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었던 분이시고 결과를 낸 분들이라 걱정은 팬들이 혹시 성적 빨리 나오길 기다리면 약간 조바심 내지 조급함이 그르칠까 봐 저는 걱정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굉장히 날카로우신 말씀이에요. 너무 조바심을 내면은 사실 저는 이게 바둑도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은 제가 조바심이 나면은 아주 거의 필패입니다. 네, 그렇듯이 조바심 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뭐 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감독이 있으니까 옆에서 조언을 해주겠지만은 맡기고 저는 부지런히 우선 시장님한테부터 가서 졸라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좀 뛰겠습니다. 열심히 몸으로 뛰고 우리 팬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먼저 다가가야 오는 거지 그냥 다가오기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모든 그 역량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에서부터 지금 뭐 어제도 저희 이제 구단 회의 팀장들 구단 회의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팬들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모실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해달라 하는 얘기도 했고 그렇지만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예.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몸으로 뛰어서라도 꼭 그런 친화적이고 팬들이 올 수 있는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전 세종 충남 출신 연예인들 많거든요, 시장님. 예. 한번 저도 조기 축구 좋아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또 축구 좀 했습니다. 예. 네, 체격이 작아서 선수는 못 갔지만 한번 연습 살짝 하시고 저희 11명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벤트도 벌이시고. 저도 멤버로 껴주는 거. 당연하죠, 시장님은. 그 시장님은 비선수 우리 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 가끔 뛰시고 다 뛰시면 우리가 지니까 황선우 감독 가끔 뛰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이벤트를 해서 지금부터 체력 단련 좀 하겠습니다. 어때요, 유청 기자님, 그죠?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대전 월드컵에 기쁜 마음으로 찾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성공 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대구가 9번 매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짜표도 팔지 않고 시간중 계측을 하는데 9번이나 매진을 당했고 사실 대구란 팀이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지난 시즌에 이제 그 DGB 대구파크라고 대팍이라고 하는데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거나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9번이나 매진되는 거는 상당히 특수한 일이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그러니까 대구가 대구 시민들의 이제 팀이 됐고 대구에서 이제 최근에 유튜버들이 대팍에 가지 않으면 대구의 유튜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희소한 상품이 됐는데 대전 이제 하나 시티즌도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에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퍼플 아레나에 오지 않으면 대전 사람이 아니다. 혹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케팅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유 기자님은 제가 진행하려고 하면 미리 먼저 선수를 치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 대자 들어가는 데가 우리 대전과 대구 광역시 딱 두 군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대전장 얼마나 좋습니까? 축구 대전에 초대합니다. 뭐 뭘 해도 우리가 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한 팬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보니까 유럽처럼 이렇게 거리가 좁혀져 가지고 막 살아 숨쉬는 숨소리 그렇죠. 이런 걸 다 느껴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이사장님. 이 대전하면 중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원입니다. 예.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저도 대전에 오면서 상암구장을 생각을 했고 그 정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쟁이 많이 있지만은 그만한 지리적인 여건과 구조를 갖춘 곳이 상암구장하고 비견할 수 있는 게 대전이에요. 예. 보면 좋거든요. 그리고 대구 같은데 성공 요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참 지을 때 조금 왜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참 좋은 일인데 이 구장에 가 보면은 팬들 친화적인 좀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구구장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대구가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비교를 하면은 대구는 그 에인젤스 클럽이라고 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대구에 계시는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대구 구단의 큰 그 응원 모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분들이 뭐 이 1년에 1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10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내는 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후원 조직을 만들어서 항상 운동장에 와서 응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 구단의 노력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노력을 함께 곁들여야 되고 예. 또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것 중에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오기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좀 불편한 곳 찾아서 CSR 활동도 하고 예. 또 유소년들에 대해서도 좀 각기 지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 있더라고요. 벌써 보면 5개 구 중에서도 저 동구하고 저쪽 북구인가요? 이쪽은 또 이 전혀 이 클럽 활동도 안 돼 있어요. 이 유소년 애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서 직접 우리 선수들이 사실은 남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제 이 경기에 출전한다. 예를 들어서 CSR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선수단 전원이 간다면은 한 달에 참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이 조를 나눠서 단계적으로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횟수에 예. 많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이 구단이 이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좀 펼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기대가 되고 저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찾아가는 그런 또 축구를 만들겠다는 말씀. 허정무, 황선홍이 떴다 하면 뭐 엄마 아빠부터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질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든든해지시죠? 예, 뭐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대전시가 어떻게 좀 더 잘해서 우리 그 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을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예.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민과 접촉면을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협력 사업들을 함께 펼칠까 그런 것이 이제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또 말씀해 주셨고 각 구청장님하고도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하셔서 예, 그죠? 예. 우리 축구하면 국민 스포츠고요. 이제 구민의 날도 정해서 좀 같이 응원도 좀 가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하고 뭐 시민의 날 같은 것도 정해서 같이 응원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좀 지지 그룹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고 하면 예.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행사 사회자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네. 축구복이랑 저 축구화 신고 가겠습니다. 일단 연예인 축구단하고 한번 경기하는 것부터 한번 조직을 하시죠. 의외로 잘 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 나가면 아마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노정열 축구 잘했어요라고 이렇게 띄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K1 또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AFC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축구 명문 구단이 되길 바라고 일단 시민들께서 이 대전 하나시티즌을 정말로 아끼고 또 지켜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오피니언 리더 그룹도 필요하지만 일반 이 팬심이 다시 이 시티즌과 함께하는 그런 구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이렇게 변환될 때 달라지는 점이나 꼭 유의할 점 몇 가지가 혹시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뭐 거의 해외 사례도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아, 제가 그렇군요. 예전에 봤듯이 뭐 그 히로시마 카프라고 히로시마 도요 카프가 되면서 이제 야구단인데 시민구단에서 일종의 이제 기업이 일정 부분 출자하는 구단이 되긴 됐는데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첫 사례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도민 구단들이 K리그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 장밋빛으로 나왔지만 사실 유지도 쉽지 어렵고 한계 또 이제 뚜렷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팬들도 물론 이 뭐 연고를 바꾸거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좋은 후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이 시민구단에서 안 됐던 부분들, 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시민구단이지만 시민과 유리돼서 그냥 기업구단과 다름없는 구단이었던 것들이 이제 문제였는데 예. 어쨌든 이제는 이제 독립성도 완전하게 확보가 됐고 그 재정 지원도 좀 더 좋게 됐으니까 그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안타까운 분들도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그냥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고쳐가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고 어쨌든 지금 축구 열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뭐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고 우리도 축구에 참여하면 좋겠다. 예. 그런 좋은 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축구는 월드컵도 있고요. 올림픽도 있고 또 AFC도 있고 1년 내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아할 수밖에 없고 네. 또 K1, K2 저희 리그도 우리 팬들은 늘 좋아하고 즐기는데 이제 한때 잘 나갔던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 이제 이름도 바꿨고 하니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마음에 이미 두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유청 기자가 말씀했던. 네, 많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실천이 문제죠. 예. 뭐 실천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느냐.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구단주십니다. 전 예, 구단주. 뭐 이렇게 아니요 전임이라기보다는 대전시를 대표하고 있는 영원한 구단주라고 봐야 돼요. 영원한 구단주래요. 허태정 시장님. 책임을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네. 대전 시민들은요, 이 팀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내 팀이에요. 이게 뭐 어떤 경제적으로 내 팀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를 통해서 제가 바랄 수 있는 거는 축구를 통해서 대전이라는 시의 이미지가 정말 그럼요. 좀 네. 업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아시아라든가 혹은 세계적으로 축구라는 브랜드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요. 예. 이걸 통해서 해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세계 정부 총회 언제죠, 시장님?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2022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전시에서 연간 65억에서 80억, 평균 한 70여억 원이 지원이 들어오다가 이제 하나에서 더 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아예 지원 끊지는 않으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듯이 유소년 축구 더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원을 할 거고요. 예. 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컨디션에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시설 지원, 즉 이제 좀 우리나라에 뭐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있다고 하는데 그 하이브리드 잔디 이 시설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예. 우리 선수들이 정말 최상의 조건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전환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부러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허정무 이사장님이 중심이 돼서 구단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대전 시민과 전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해서 좋은 결과 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65억에서 80억씩 들어가던 재원들을 축구로 해서도 쓰고
또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도 쪽으로. 그 예산을 잘 투입해서 시민들의 건강 지수를 높이는 데도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문화예술계에 우리 지원이 또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이렇게 투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경제나 이렇게 연봉이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예술, 스포츠 이걸 잘 즐기면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GDP는 12, 3등 하는데 뭐 행복 지수가 50등 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바로 우리 문화예술, 스포츠를 향유하고 잘 즐기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스포츠를 통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때 좀 침체에 있다가 혹은 아무 침울에 있다가 2002 때 얼마나 하나가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면 베트남도 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베트남 시민들의 이 단결력이나 이 자긍심을 엄청 높여놔가지고 네. 최고의 지금 외교 사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박항서 후배 맞죠? 얼굴은 선배 같으신데 응원도 한번 해주시고. 아, 그럼요. 이번에 약간 아쉽게는 올림픽에 못 올라가서. 예. 잘하고 있고요. 거기 베트남에는 지금 박항서 감독뿐만이 아니고 정혜성 감독도 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호치민의 그 지난 시즌에 1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축구를 통한 외교가 굉장히 활발하고 예. 또 참 좋은 후배들이 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이제 신태용 감독까지 인도네시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구를 통한 외교 또 그 국민 이 사실 그 가서 이렇게 잘해줌으로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런 게 참 좋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자꾸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박항서 감독님이 연륜이 있어 보이시는. 응원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자, K리그2의 이 설기현 감독과 정정용 감독 아주 기라성 같은 내노라 감독들도 많이 지금 포진해 있어서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K리그2도. 네, 일단 K리그2는 흥행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일단 대전에 황선홍 감독이라는 엄청난 감독이 왔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대전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 1 관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게 사실은 대구,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평균을 깎아먹었던 대구가 관중이 3배가 늘면서 이 평균 관중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K리그 2 평균 관중이 2,794명인데 대전이 안타깝게도 이제 꼴찌를 했어요. 1,977명이었습니다. 근데 2003년에는 대전이 평균 관중이 19,082명이어서 10배? 1등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10배가 줄었습니다. 16년 만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대전이 18경기에서 모아들인 관중이 35,589명인데 2003년으로 지금 2경기 하면 이 관중들 다 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관중을 10분의 1로 잃었는데 이걸 얼마나 되찾느냐가 예. 뭐 대전뿐만 아니라 K리그2 아니면 K리그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숫자까지 다 대라 그랬어요, 유청 기자님. 아, 예. 저 그런 말 안 했는데 뼈 아픈 굉장히 날카롭고요. 저희가 또 유청 기자 빼면 부드러워지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냉철한 현실은 현실대로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환골 탈퇴하겠다는 의미로 또 저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통계를 갖다 대니까 할 말이 없네.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아마 포부와 야망이 계속 올라오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홈 경기는 다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약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다행히 축구장이 저희 집 앞에 있어서 되게 제- 그쪽이시구나. 예, 걸어서도 가끔 가고요. 예. 제 아내는 뭐 거의 빠짐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모님을 잘 드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시죠. 뭐 유청 기자님도 시간 될 때마다 구장 찾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 될 때마다 대전 사람이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 허정무 선수 시절부터 왕팬이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제 각자 입장에서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이 명문구단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사랑받는 축구 특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하고 싶은 말씀 마음껏 좀 총평 삼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청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계획은 좀 잘 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준비도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실천이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조금 안 되더라도 그 품었던 큰 뜻을 좀 잃지 마시고 정도를 가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기사만 쓰지 마시고 네. 예,
다시 10배로 올라갈 때까지 많이 조언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채원 기자님 좋아하는 또 축구 팬들 많으세요. 아, 아닙니다. 예. 되게 핸섬하시고 기사도 잘 쓰고 날카롭고 그렇다고. 유채원 기자님께도 제가 축구도 잘합니다. 언제 보셨어요? 저희 그 광주인가요? 네, 그 전주훈련 갔을 때 예. 그때 취재차 왔는데 네. 우리 선수들하고 함께 같이 축구한 적도 있어요. 와. 아주 잘해요. 네. 자, 허 이사님 말씀 믿겠습니다. 다음 선수단에 끼워서 같이 쳤으죠. 그러니까 우리 비선수단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뛰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축구 잘하는 유청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허 시장님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하여튼 그 무엇보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불구하고 우리 대전 시티즌 운영에 참여해 주신 하나금융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예. 또 우리 시민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응원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 하나시티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시민들께 더 많은 관심과 응원 꼭 필요합니다. 예. 대전시도 앞으로 유소년 축구를 비롯해서 저변이 확대되고 이런 튼튼한 기반 속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좋은 성적을 내고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님 말씀으로는 영원한 구단주라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숨이 깊으신데. 저는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치가 않아요. 허정무 감독님까지는 호칭이 익숙한데. 저도 그게 호칭이었습니다. 네. 최종 총평 삼아 우리 시민들께 또 선수들 뭐 보니까 안드레 루이스랑은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그 통역이 있습니까? 네. 네. 나중에 통역이 통역 있어요.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말 좀 가르쳐 주시고. 참 잘 우리 한국말을 잘 못 배우더라고요. 어렵죠, 우리말.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갔을 때도 그 네덜란드 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했는데 그러시군요. 이 외국 선수들은 한국말 배우기를 상당히 어려워해요. 네. 아무튼 통역이 잘해주길 바라면서 네. 최종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그 결단 또 이 허태정 시장님의 그 대전시를 위하는 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그 큰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예. 앞으로 정말 이 팀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실 황선웅 감독에게 한번 선후배 간으로서 뭐 새 각오 내지는 부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멀리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예. 모든 그 축구에 다행히도 저는 축구를 했고 감독 생활을 많이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의 심정이라든가 팀의 심정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편한 점은 없도록 지원을 할 테니까 오직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의 그 팀의 영광을 위해서 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1단계 목표인 K1에 진출할 때 그때는 황선우 감독님까지 모셔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선수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어떠십니까? 시민 여러분, 올 시즌 내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시민들의 함성과 선수들의 벅찬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축구 명문구단 또 축구 특별시로서의 대전시의 위상이 갖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